첫 번째, 요 오해를 한번 볼까요? 중후판 아변이라는 거. 중후판 아변이라는 얘기는 중후판 아변이다 그러면 중후판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면 중후판은 두께 3mm 이상을 말하는 거죠. 전장에 보면 후판과 그다음에 중판과 박판에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mm 이하, 얘는 6mm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3에서 6mm 짜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께가. 그래서 중후판암이다 그러면 요거 이상을 말하는 거죠. 3mm 이상의 판을 만드는 것이 중후판암입니다. 중후판암은 모두 열간압변의 형태를 겁니다. 즉 가열을 해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압변기는 사당압변기. 그래서 이제 순서가 소재 공정, 압변 공정, 그다음에 정정 공정. 여기에 있네요. 강판 두께, 박판 3mm, 중판, 후판, 그다음에 극후판은 15mm 상태. 그럼 이런 후판은 어디에 쓰느냐? 후판은 배 같은 데 씁니다. 배, 그다음에 보일러용 프레임 또는 클레드, 그다음에 고장용 후판 뭐 이런 데 씁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쪽입니다. 배나 보일러용에 많이 쓰는 것이 중후판입니다. 그러면 이 중후판 아변에 사용하는 소재는 소재 종류는 강제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림드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강 공정에서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 림드강은 편석이 심합니다. 편석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 편석 때문에 그 재질의 균일성이 다른 강정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편석이 있으면 용접시 결함의 원인이기 때문에 얘는 중후판암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이죠.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미킬드강입니다. 세미킬드강이다 그러면 반진정강 또는 여기 있는 림드강하고 그래서 림드강과 킬드강의 한 중간 정도 탈선한 것이다. 중후판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미킬드강입니다. 얘는 비교적 편석도 적고 그 다음에 회수율이 여기 있는 킬드강보다 훨씬 높고 그러니까 요 세미킬드강은 림드강하고 킬드강의 장점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보통 중후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50 내지 60%까지. 근데 지금은 요새는 또 킬드강을 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사용 비율이 점차 낮아요. 킬드강 같은 경우는 완전 탈선한 것이죠. 완전 탈선하기 때문에 보통 특수강이나 고압분강 그런 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킬드강인데요. 이 킬드강 특징을 더 알아보면은 그래서 이 킬드강이 페로실리콘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충분히 탈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편석이 없습니다. 그 대신 위에 부분에 수축공이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율은 떨어지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킬드강입니다. 강질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실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킬드강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거는 인고트 형태로 만들 때 강계 형태로 만들 때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요새는 아까 연속 주조를 한다고 했죠. 연속 주조를 하기 때문에 연속 주조를 하면은 이런 것도 안 생겨요. 그래서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있는 킬드강으로 거의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열 작업의 순서를 보면 중후판 아변 가열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강종에 따라서 적절한 온도로 균일하게 가열한다. 그 다음에 아변하기 쉬운 순서대로 배출한다. 그 다음에 아변 작업 피치에 맞춰하고 그래서 배출한다. 결국은 아변 작업 앞에서 하는 작업의 상황을 보고서는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열로에서 나올 때 가열 작업하고 나올 때
초기에 스케일을 제거하는데 그 스케일 제거가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느 정도 두툼한 스케일이 표면에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리하기 쉬운 스케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열 작업 중에 소재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 소모율이 적어야 된다. 기타 노체 손상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항의 불안정이 없어야 된다 등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배출 순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여기에 스케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생성, 가열로 안에서 이제 가열을 해보면 표층부에 외부 공기하고 접해갖고 지금 산소하고 접해서 스케일이 형성되는 거죠. 그 스케일층이 즉 FE하고 형성해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FE 2O3라든지 FE3O4라든지 이런 것 등이 형성되는 것이 스케일층이다. 이제 스케일층은 가열로 바깥으로 나오면 압연하기 전에 스케일 제거 장치를 들어갑니다. 이 제거를 안 하고 압연을 하면 여기 있는 스케일은 압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판재에 그대로 찍힙니다. 그러면 그게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압연하기 전에 스케일을 제거해야 됩니다. 대부분 전 고압수를 분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스케일을 제거하려면 스케일이 너무 얇으면 제거가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두께가 조금 있어야지, 그래야지 제거가 쉽게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후판 압연의 작업을 보면 요 공정을 잘 알아두세요. 공정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공정의 순서는 맨 처음에 제강 공정에서 강판이 들어오면, 관계가 들어오면 그걸 가열해서 그 다음에 압연을 하고, 요게 이제 중후판 압연이죠. 그 다음에 열관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고, 또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검사를 이렇게 하는 단계가 중후판 압연의 공정이다. 여기 이제 중후판 압연기에 각종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런 지금부터 여기 나온 설비는요, 나중에 실기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필기 시험에서도 이렇게 설비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턴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턴테이블은 압연 중에 롤러가 회전을 하면서 강편을 90도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그래서 판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90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는 장치가 바로 턴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거 턴테이블은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저기 공항 가면 비행기에다가 저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긴 물건을, 짐을 넣는 걸 보면은요, 요 턴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터는 얘가 이제 요 턴테이블에서 이거 턴할 때 90도가 잘 되게끔 딱 잡아주는 장치가 매니플레이터. 그래서 요 턴테이블하고 같이. 그 다음에 롤러 테이블 하면 압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롤러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롤러 있으면 이 롤러 위를 얘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압연 라인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롤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로 시작해서 롤러로 끝난다. 그래서 요걸 보고 저는 롤러 테이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동되는 롤러를 비치한 통로에서 그 위에 압연제가 반송된다. 반송이라는 얘기는 다음 단계로 보낸다. 반송용 롤러 테이블 하면 그러면 압연제를 가열로 해서 다음 단계에 있는 압연기로 보내는 거나, 또는 압연돼서 나온 걸 그 다음에 절단기로 보내는 거나, 또는 다음 압연기로 이렇게 보내는 작업, 그것이 이제 반송용 롤러 테이블이다. 그 다음에 이제 틸팅 테이블입니다. 틸팅 테이블은 예를 들어서 또는 요거하고 같이 합니다. 틸팅하고 리프팅. 예를 들어서 3단 압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 요게 3단 압연기입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압연했다가 여기로 압연을 하려면 얘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주는 형태가 지금 요 틸팅 테이블은
앞에만 들어주는 겁니다. 한쪽만.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꺾이죠. 그거 보고 틸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한쪽만 들어올리는 걸 보고 들어올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틸팅 테이블. 이거를 앞뒤를 다 같이 동시에 들어올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이제 보통 들어올린다. 리프팅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리프팅 테이블 그렇게 표현해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가이드가 있습니다. 비틀림 가이드는 아벤지에 일정한 압축을 가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벤기 스탠드와 스탠드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때 회전할 때 그런 비틀림이를 하는데 그 비틀림이 정확하게 90도로 이렇게 딱 비틀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비틀림 가이드. 그다음에 크로스 롤링인데요. 크로스 롤링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 턴테이블을 이용하면 이런 판재가 처음에 예를 들어 롤러로 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합의는 되겠죠. 이거를 다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판재가 이렇게도 하변 한번 됐다, 이렇게도 하변 한번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방향으로 하변, 길이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하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롤링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턴테이블이 되겠죠. 턴테이블. 아까 그래서 앞에 있던 턴테이블이 크로스 롤링 할 때 필요한 것이 얘를 여기 있는 소재를 90도로 회전해 주는 것이 턴테이블이다. 스케일 제거 작업. 스케일은 반드시 가열로에서 나오면은 스케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케일도 1차 스케일이라는 게 있고 2차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스케일은 가열로에서 이미 생성된 겁니다. 가열로에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표면에 이미 어느 정도 두툼한 스케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1차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열로 나오자마자 여기 있는 1차 스케일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도 또 이미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온의 판재가 공기 중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생성되는 거 보고 2차 스케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변 중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1차 스케일 가열로에서 생긴 거, 2차 스케일 아변 중에 생긴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기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대부분 스케일 제거하려면 고압수를 이용하죠. 상당한 고압수를 이용한다. 고압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판재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고압수를 가할 때 적정 시간 같은 걸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스케일 제거 장치는 어디에 있냐 얘기예요. 1차 스케일 제거 장치는 가열로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가열로 나오자마자 있는 거고 2차 스케일 제거 장치는 얘는 아변기 전단에 있습니다. 아변기 전단에 즉 아변기 앞에 있다는 얘기죠. 아변기 전단에 있는 것이 2차 스케일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차 스케일 제거 장치는 고압수를 뿌리지만 또 역시 2단 아변기를 이용해서 살짝 아변을 하면서 고압을 뿌려주면 훨씬 더 스케일이 제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단 아변기와 고압수 헤더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폭내기 아변. 이건 전 폭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일종의 크로스 롤링을 통해서 폭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폭을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다. 그 다음에 완성 아변은요, 최종 제품의 두께로 그 다음에 형상을 갖추는 거. 그것이 이제 완성 아변입니다. 폭내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께 아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 아변이에요. 그래서 폭내기 아변하고 완성 아변하고.
이제 완성 아변까지 다 되면 이제 더 이상의 그 두께 변화는 없고, 그러면 해서 평탄도는 훨씬 좋은 강판을 아변하는 거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박판 아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넓은 이렇게 박판은 아변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이게 변형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서 형상 불량이나 두께 편차 등이 생깁니다. 여기에 요 옆에를 보면 아변이 판 두께가 어떤 때는 어느 부분은 두껍고 어느 부분은 얇고 그러는데 그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롤을 영탁공할 때 롤 커브와 롤 길이에 따른 그 지름의 변화. 두 번째는 아변할 때 발생하는 롤의 비틀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변 온도나 압파량, 아변 폭 증가 또는 뭐 롤의 지름 이런 것 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평탄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후판은 아변 하다 보면 이런 그 평탄도 불량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적정 압파량을 준수한다. 그다음 패스 스케줄을 변경한다. 그다음에 슬래브에 균일한 아변을 한다.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아변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질 아변이라는 하는 걸 압니다. 조질 아변 또는 컨트롤 롤링 그렇게 표현하는데 조질 아변 또는 뭐 스킨 패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얘는 아변 온도를 조정해서 재질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재질 온도. 그래서 아변 중에서 최종 패스 온도를 낮춰갖고 제품의 조직을 미세화시키고 그러면서 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조질 아변이 되겠습니다. 아까 크로스 롤링은 했죠. 제품의 폭 방향과 길이 방향, 질적 그 방향을 개선시키는 작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턴테이블로 이걸 돌려갖고 이렇게 한 번은 길이 방향으로 아변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직각이 되게 해갖고 90도 돌려서 직각이 되게 해갖고 아변하는 거다. 그러면 해서 전체적으로 폭과 길이 방향의 각종 뭐 재질의 이방성을 없어지는 거죠. 아변을 하다 보면 각종 아변 롤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롤을 교체하는 경우가 생겨요. 롤 교체하는 경우는 작업롤이 너무 마모가 많이 됐다. 또는 롤 표면이 너무 거칠다. 롤 표면을 거칠 경우. 그 다음에 쇳가루나 산화물 등이 꼈다. 또는 귀 모양의 균열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롤목이 너무 마멸이 심하다. 그러면 롤의 스프링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롤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롤의 교체 작업 시기가 보면 2,500에서 4,000톤 정도 아변하고 나면 또는 어떤 때는 1일 1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 요 위에 한번 보고 갈까요? 후판에서 검사 항목 요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후판은 폭하고 직각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요 직각도가 잘 맞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편평도. 그냥 판으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판 자체가 얼만큼 편평하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편평도 요 네 가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롤 크라운 현상. 롤이 이렇게 뭐 중앙부나 또는 끝부분에 이렇게 지름 차이가 생기는 걸 보고 크라운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크라운에 미치는 거 보면 판 두께 편차, 뭐 편평도, 그다음에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롤 크라운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보면 롤이 얼마만큼 마멸됐는가, 그다음에 비틀림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또 열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열 팽창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크라운이 발생되면은 그거를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밴딩입니다. 밴딩. 그래서 밴딩은 예를 들어서 롤이 이렇게 휘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졌을 때 롤이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느냐,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느냐, 이건 이제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밴딩 작업을 하는데, 밴딩은 작업노를 직접 누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받침노를 눌러갖고 작업노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에 의미는 아벤 롤러가 여기에 작업놀이 있고요, 작업놀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위에 받침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놀이 있는데, 이 작업놀이 예를 들어 이렇게 휘었다 그래요. 작업놀이 이렇게 휘면은 얘를 직접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피는 방법이, 그거는 전 작업놀 밴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를 눌러서 이거를 평평하게 피는 방법이죠. 그거는 전 받침롤 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파가 발생했다. 중파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작업놀이 이렇게 흰 겁니다. 작업놀이 이렇게 휘었을 때, 작업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받침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이 눌려갖고 판재가 이렇게 지날 때 여기가 너무 많이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른다든지, 또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해주는 것이 이제 작업놀이고, 받침놀은 양파가 발생했을 때, 양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요게 이제 받침놀이고 요게 작업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소재가 들어가면 양쪽이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양파인데, 양파가 발생했을 때는 가운데를 눌려야 되거든요. 가운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받침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침놀을 눌러서 얘를 반드시 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받침놀 밴딩이 되겠죠.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중업판 아변의 공정도로 옳은 것은, 중업판 아변은 제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열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죠. 그래서 제강 가열하고 그 다음에 아변하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고 검사하는 거죠. 이거 1번이 기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판 아변에서 재료를 90도 회전한다. 그러면 90도 회전하는 건 턴테이블이죠. 근데 여기 지금 턴테이블이 없지요. 그러면 문제를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회전할 때 사용되는 설비로 테이블에 의해 아변제가 어느 정도 회전이 되면 잡아서 90도가 정확하게 되게 맞춰주는 거, 이거는 매니플레이터라 하겠죠. 90도로 회전시키는 거는 턴테이블이 하는데, 턴테이블이 회전할 때 이거를 90도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여기는 매니플레이터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후판 아변 작업에서 평탄도 제어 방법 중에서 롤 및 아변 상황에 대응해서 아변 하중에 의한 롤이 휘어졌다. 즉 크라운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롤이 휘어졌다, 크라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크라운이 발생하면은 전 밴딩을 해줘야죠. 롤 밴딩. 그래서 이제 롤 밴더죠. 요게. 요 밴딩의 작업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겠죠. 요 위에를 보면은, 앞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두 가지가, 여기 있네요. 작업놀 밴딩과 받침놀 밴딩, 아까 설명드린 거. 그렇게 이 휘어진 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롤 밴더다.